자, 온라인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흡광도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는 두 개의 화합물, 두 개는 혼합물의 흡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합물 X는 분자량이 300g/몰이고 Y는 180.0g/몰인데, 이 모두 이제 자외선용을 흡수하고, 그때 흡수할 때 흡광 계수가 이제 파장에 따라서 X는 260일 때, 그 다음에 300나노미터일 때 약간씩 다르고, 또 Y도 마찬가지로 흡광도가 파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화합물이 두 다른 파장에서 서로 다른 이게 흡광도를 갖는다. 그래서 단위는 퍼몰 퍼센티미터로 이제 이건 주어졌습니다. 자, 실험 과정에서 혼합 시료, 그러니까 이거 X, Y를 섞은 거죠. 이제 처음에 이걸 S0라고 하는데 이것을 20ml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ml를 혼합해서 만들었고, 자, S0 용액에서 이제 4.0ml를 취해서 이제 50ml로 플라스크 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이제 표선까지 채워서 용액 S1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만든 그 시료 용액을 이제 물켰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물킴이죠, 물킴. 물킴. 그래서 이 물킨 용액을 자 1cm 큐벳에 넣고 흡광도를 두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보통 이제 흡광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얻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얻어질 수 있죠. 그래서 두 파장에서 260일 때 0.620, 300일 때는 300나노미터일 땐 0.580. 그래서 흡광도가 이렇게 얻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왜 물켰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흡광도 값이 너무 높으면 뭐 1 이상, 보통 이제 뭐 2나 3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흡광도 값이 너무 높게 되면은 흡광도가 사실은 다른 요인, 그러니까 농도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분석적으로 정확히 얻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전기장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흡광도 값을 보통 이렇게 1 이내로 뭐 0.3에서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물켜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몰 농도를 구하시오. X와 Y의 그러니까 물켜진 용액에서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물켜진 용액은 흡광도가 지금 260에서 0.620이 나왔는데 요거는 X에 의한 흡광도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A는 하면 이제 입실론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첫 번째 1번에 대한 거 더하기 입실론 2, B2, 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B는 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1번에 입실론,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2번에 흡광계수 곱하기 농도. 이걸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걸 다 이제 더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 파장에서 자, 이거 x에 의한 거, x는 아까 1.68 12 4승, 그 다음에 4 곱하기 12 3승이니까 요 흡광도 더한 것이 260. 그 다음에 300일 때는 마찬가지로 300일 때 흡광도 x에 대한 거, 그 다음에 y 흡광도.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이것이 0.58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화합물 X, Y의 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X, Y 농도, 즉 이제 미주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두 개 필요해서 두 개 이상이 필요하겠죠. 두 개 이상 필요해서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건 X, Y 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원래 농도. 자, 원래 용액은 S0였죠. 그 물키기 전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말할 때 물키기 전 농도를 우리가 M0라고 하고 그때 물키기 전의 부피를 V0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물켰을 때 SM1 이제 이건 V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물키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것은 M1, V1, M2, V2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이 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처음에 실험에서 구한 건 M1이었죠. 농도. 물킨 용액의 농도였고, 근데 이제 M0 실제 원래는 얼마입니까? 그럼 물킴 효과를 구하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M0는 보통 V0분의 V1 곱하기 M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건 이제 용액이 처음에 이제 3mm였으니까 이제 3mm. 그 다음에 물켰을 때 전체 용액이 50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더 진해지겠죠. 곱하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한 각각의 농도를 곱해주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12.5이기 때문에 12.5배만큼 농도가 증가하겠죠. XY 처음에 구한 거에서 12.5배 해주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럼 처음 용액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그 20ml, 부피가 20이잖아요. 20ml, XY가. 여기에 이제 XY가 몇 밀리그램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몰수와 질량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이건 이제 우리가, S0였죠. 이건 초기였으니까 S0. 이제 X는 몰농도가 4.5 곱하기 10의 4승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피가 20ml였죠. 0.02L. 하게 되면 이제 X의 몰수가, 처음 20ml에 들어있는 X의 몰수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몰 질량 곱해주게 되면은 X의 질량이 나온다. 그래서 X의 질량은 2.74 곱하기 2.74 밀리그램이죠. 밀리그램 단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Y는 마찬가지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여기다가 이제 몰 질량 곱해주게 되면 2.07 밀리그램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약산 HB가 다음과 같이 해리된다. 그래서 이제 해리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해리 상수, 이 평형 상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흡광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건 HB 이제 약간 만약에 해리가 되면 이제 이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HB하고 이제 B-가 이건 이제 빛을 약간씩 흡수하는데 410 나노미터에서 HB는 1800 포물 퍼 센티미터. 그다음에 B-는 12500.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빛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장에서는 요게 이제 많이 보이겠죠. B-가. B-에 대한 흡광도가 세기 때문에. 자, 이때 2.0 곱하기 10에는 4승몰 HB 용액.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게 어떤 고체라고, 이 만약 고체라고 하면 고체를 넣어서 이만큼 용액을 만든 거죠, 처음에. 예. 그리고 이걸 평형에 두었을 때, 그러니까 pH를 측정한다는 건 이걸 가만히 두고 이거 이제 평형 상태일 때 pH 측정했더니 이제 이게 pH가 5.25였다. 그리고 이 용액을 1cm 큐브에서 놓고 측정했더니 0.865였다. 보통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반응에 대한 이 해리 반응에 대한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요 두 개의 자, HB와 B-를 구하시오. 그래서 요 농도 각각의 농도를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K 값 구할 때 이거는 이제 해리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HB분의 이제 평형 상태일 때죠. 평형 농도 구하는 거죠. 이제 H 플러스 수소 농도 그다음에 B-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K 값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결국 pH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소이온 농도는 이제 pH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것이 HB하고 B-의 평형 농도를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식이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또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바로 요 HB와 B- 두 개를 더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 이런 식으로 HB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어떤 HB 제로 이제 초기 농도라고 하죠. 이게 초기 농도. 초기에 이것이 주어지는데, 자, 그럼 평형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얼마큼 해리돼서 남아 있고 약간 해리된다고 치게 되면은, 자, 어떤 상태에서도 초기 상태, 나중 상태 이것이 해리돼서 만약에 이런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뭐 평형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존재하는 식이 뭐냐면 이게 요 두 개 더한 거는 항상 일정하죠. 뭐로? 초기 농도로. 그래서 HB 더하기 B-. 이거는 평형이 되는 과정에서나 평형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개였는데 9개 하나겠죠? 8개 2개, 7개 3개 이런 식으로. 이게 해리된 만큼 결국은 이제 이게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초기 농도는 HB0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질량균형이면 초기 농도 이제 이게 2.0 곱하기 10은 4승이죠. 이 식이 하나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도에 관한 식이 하나 얻어지고, 자, 두 번째는 흑방도 결과와 일의 결과를 이용해서 각각의 농도를 구하시오 했죠. 그러니까 일의 결과에서 결국 식이 하나 나왔어요. 두 개 더한 식이. 자, 두 번째는 흑방도를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또 하나씩 얻어내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HB가 이제 410 나노미터에서 HBA의 흡수, 그다음에 B-N의 흡수. 이건 셀의 길이 1cm이기 때문에 몰 흡방 개수 곱하기 농도, 몰 흡방 개수 곱하기 농도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몰 흡방 개수가 HB가 1800이었고, 그다음에 B-가 12500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0.685였죠. 그래서 요 식 두 개를, 요 두 식을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B- 농도, 그 다음에 HB 농도,
이 두 개가 이렇게 정확히 평형 농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1호부터 K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구해진 거죠. 왜냐면 이제 이 농도, 평형 농도 다 구했고, 얘 수소이온 농도는 pH로부터 얻었죠. pH가 이제 5.25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는 5.62 곱하기 10-6승. 그래서 이 값을 평형상수에다 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K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K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용해도 평형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이건 이제 수사염들이죠. 수사나 염들인데 수사나 염에 관한 평형식입니다. 평형식. 그래서 이제 KSP 값이 수사나 철에 대해서는 4.0 곱하기 10의 33승. 그다음에 수사나 마그네슘은 KSP 값이 1.8 곱하기 10의 11승. 자, 이때 만약에 이제 이 두 이온들이 이렇게 0.1몰씩, 0.01몰씩 있다고 칠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두 개를 서로 분리할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 각각에 대해서 수산화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 OH- 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OH- 농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소이온 농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pH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침전될 때 결국 이제 어느 pH에서 우리가 침전되기 시작하냐 이거랑 이제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침전 조건이 뭐냐면 자, 이건 이제 KSP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일 때 이게 평형 상태니까 그때 각각의 이온의 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 값을 대입하면 이제 이때부터 침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KSP 값보다 이게 만약에 크다, 그러니까 크면은 이제 침전되는 거고 같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작으면 침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처음에 이게 처리이온 같은 경우 이제 0.01몰로 주어졌잖아요. 이게 0.01몰로 주어졌어요. 예. 그리고 KSP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OH- 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하게 되면 1.5 곱하기 10-12승. 이제 이건 OH- 농도 굉장히 낮을 때부터 침전되기 시작된다. OH- 농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성일 때. 산성일 때부터 이 철수산화물은 침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그네슘 같은 방법으로 마그네슘 구하게 되면 마그네슘은 4.24 곱하기 10-5승. 그러니까 이거는 pH가 상당히 높은 때부터 이제 침전되기 때문에 이제 침전되는 구간이 pH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효율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철 삼가이온이 99.9% 침전. 그러니까 이거는 침전될 때 이제 처음에 침전되기 시작해서 계속 침전되겠죠. 그래서 99.9% 침전될 때 필요한 OH- 마스를 구하는 얘기는 이제 그때 거의 대부분이 침전됐을 때가 언제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99.9, 99.999 이제 이거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99.9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침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OH- 마스 등급을 구하시오. 그럼 침전되기 시작할 때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이가 이제 1.5 곱하기 10의 12승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농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99.9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농도 0.01몰이었죠. 99.9%가 침전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0.1%가 남아있겠죠. 처리온이. 그러니까 0.01몰에다가 0.1%니까 요거의 1000분의 1이에요. 이게 10의 2승이니까 이게 10의 3승. 그래서 처리온은 남아있는 건 10의 5승 되겠죠. 자, 그때 OH- 농도를 구하라. KSP는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1.5 곱하기 10의 11승.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OH- 좀 높아지게 되면은 0.1%, 0.01% 거의 없게 되는데 0은 아니에요. 완전히 0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철이 침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자, 마그네슘이 침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을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만족하는 pH 범위를 구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마그네슘은 그대로 용액에 남아있고 철만 뽑아낸다 이 얘기예요. 침전시켜서 수산화물로 만들어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만족하는 pH 범위를 구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철 같은 경우는 OH- 농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 99% 됐을 99.9% 됐을 때 이때 침전되기 시작해서 이제 99.9 대부분이 이제 침전될 때가 요 pH OH- 농도 여기일 때예요. 그럼 이제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침전되고 그다음 계속 높아지면은 이제 언제부터 OH- 농도가 4.24 곱하기 10-5승 될 때부터는 이 마그네슘
마그네슘에 대한 이제 수산화물이 이제 침전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OH 마이너스 농도가 요때부터 1.5 곱하기 11승부터 요 전 이거 딱 되는 순간 침전되기 때문에 요 전일 때는 마그네슘은 침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그대로 남아 있고 용액이 그 다음에 철만 이렇게 침전되는 거죠. 그때 OH만 해서 수산화이온 농도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pH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pH가 이제 3.20에서부터 요거는 9.63까지 요 사이에서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